오랫동안 바라던 자리에 마침내 올라섭니다. 명함이 바뀌고 연봉이 오르고 주변에 부러운 시선이 쏟아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낯선 공허함의 정체를 카를 융의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축하 인사가 모두 끝나고 홀로 남은 사무실, 새로 걸린 명패와 트로피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밀려드는 건 이상하게도 낯선 정적입니다. 정신분석가 카를 융은 이미 100년 전에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가면과 자기 자신을 통째로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몇 년을 목표로 삼아온 승진, 야근과 자기 개발을 반복하며 오직 이 자리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올랐지만 축하가 끝난 이튿날 아침에 찾아온 건 뿌듯함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허탈감이었죠. 원하던 걸 다 손에 넣었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분명 다 이뤘는데 왜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걸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한 가지 직함으로만 불려온 사람이 은퇴와 함께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건 단순한 상실감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죠. 그 직함을 빼고 나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명함 한 장이 사라졌을 뿐인데 마치 자기 자신이 함께 사라진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느낌이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SNS 속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나. 그런데 그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혼자 남은 밤이면 진짜 감정과의 거리감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뜸해지는 날엔 이유 모를 불안이 스며들죠. 그리고 화면을 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나태함도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완벽하게 해낸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해낸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공허함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 속에 서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란 본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가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관객에게 배역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융에게 이 가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맺는 정상적인 타협이자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꼭 필요한 도구였죠. 문제는 가면 자체가 아닙니다. 가면과 나 사이의 거리가 사라질 때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융은 자신의 저서에서 페르소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에게 특정한 인상을 남기는 동시에 개인의 본성을 감추도록 설계된 가면, 그리고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요. 문제는 자아가 그 가면을 두고 이것이 곧 나라고 믿어버리는 순간부터입니다. 사회적 역할과 성취, 평판이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가면 뒤에 있던 감정과 욕구는 서서히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융은 이 상태를 직접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연기하는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난다고요. 100년 전에 쓰인 문장인데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 승진의 주인공이 그랬듯 성취가 클수록 이 가면은 더 정교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벗어내기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조차 가면과 맨 얼굴을 구별하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성실하고 유능해서 늘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람일수록 이 동일시에 더 쉽게 빠집니다. 잘 해낼수록 더 큰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부응할수록 가면은 점점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질 위기가 닥칩니다. 그 충격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질병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적 직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직업적 현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룬 직후의 만족감이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도착의 오류라 부릅니다. 이 도착의 오류는 뇌과학 개념으로도 설명됩니다. 일부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의 보상 회로, 이른바 도파민의 예측 오차 반응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정작 목표를 이룬 순간에는 빠르게 가라앉는다고 제안합니다. 트로피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는 몰랐던 것이 그 트로피를 손에 쥔 다음에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착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융이 말한 가면 이야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은 내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는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성취 뒤에 있던 진짜 나, 융이 자기라 부른 그 존재와의 연결이 끊어질 뿐이죠. 잠깐만. 그럼 나는 대체 뭘 위해 여기까지 온 거지? 이건 실패가 아니라 신호였구나. 억눌린 어둠이 폭발하거나 남에게 튕겨나가는 이야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번엔 오히려 가장 밝고 자랑스러운 부분과 지나치게 하나가 되어버린 탓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림자가 아니라 빛 쪽에서 벌어지는 일. 그래서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더 어려운 소외입니다. 융에게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인격 전체의 중심입니다. 가면과 그림자까지 나를 이루는 여러 조각을 하나씩 알아가는 평생의 과정. 그는 이것을 개성화라 불렀습니다. 융은 페르소나와의 과잉 동일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심리적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면성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허함은 바로 그 일면성이 가장 먼저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실패가 아니라 신호로 읽어내는 것, 그것이 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어법은 가면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면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온 도구니까요. 다만 가면과 나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되찾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언어부터 바꿔봅니다. 나는 팀장이다가 아니라 나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과 나를 문장에서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역할을 다 빼고 나면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취 뒤에 공허감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성취가 가짜였다거나 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감정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가면 말고 나를 봐달라는 내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보여지는 나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가끔은 점검해 볼 만합니다. 그 비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공허감이 무기력이나 수면 문제로 이어져 일상까지 흔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혼자 성찰하는 것으로 감당할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콘텐츠는 카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이나 무기력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명함도, 직함도, 남들의 부러움도 다 걷어내고 나면 거기 남는 건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면과 당신 자신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